혹시 지금 배고픔을 꾹 참고 계신가요? 샐러드 한 접시로 버티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자책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저 김유진도 그랬어요. 20대 초반 내내 닭가슴살만 씹으며 살았는데 살은커녕 성격만 나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알고 있던 다이어트 상식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지방을 먹어야 지방이 빠진다면요? 오늘은 제 인생을 바꾼 책, 최강의 식사, 원제는 블랙프루프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책의 저자 데이브 아스프리는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였어요. 그런데 몸무게가 140kg 가까이 나갔고 의사는 그에게 곧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죠. 그는 3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자신의 몸을 해킹하기 시작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무엇이 내 몸을 망가뜨리고 무엇이 살리나 연구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살이 찌는 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독소를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요. 우리는 항상 칼로리 계산을 하잖아요. 밥 한 공기 300칼로리, 러닝머신 30분 200칼로리. 그런데 저자는 말해요. 우리 몸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 복잡한 화학 공장이라고요. 똑같은 500칼로리라도 설탕으로 먹는 것과 소고기로 먹는 건 호르몬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특히 곰팡이 독소 같은 미세한 독소들이 뇌를 멍하게 하고 식욕을 폭발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그 유명한 방탄커피 블랙프루프 커피예요. 저자가 티베트 고산지대를 여행하다가 현지인들이 야크버터 차를 마시고 엄청난 에너지를 내는 걸 보고 개발했대요. 커피에 목초를 먹인 소의 버터와 MCT 오일을 섞어 마시는 거죠. 처음엔 저도 커피에 버터? 느끼해서 어떻게 먹어? 했거든요. 근데 한 입 마셔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고소하고 라떼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왜 아침에 밥 대신 이 기름진 커피를 마셔야 할까요? 핵심은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침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이 나오면서 지방 저장이 시작돼요. 하지만 양질의 지방만 섭취하면 우리 몸은 밤새 공복 상태가 유지된다고 착각하면서도 에너지는 얻게 되죠. 즉, 지방을 태우는 모드를 끄지 않으면서 활력만 채우는 거예요. 이걸 간헐적 단식의 치트키라고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기름이 아니라 MCT 오일이에요.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중세 지방산인데 얘는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간으로 가서 에너지로 쓰여요. 제가 이거 처음 먹은 날 기억나는데 마치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어요. 집중력이 확 올라가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배가 하나도 안 고픈 거예요. 거짓말 같죠? 진짜 해보셔야 알아요. 책에서 가장 놀랐던 건 음식 독소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곡물, 오래된 견과류, 저가 커피 원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 독소가 있을 수 있대요. 이게 몸에 들어오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몸은 그 독소로부터 장기를 보호하려고 지방을 더 축적한대요. 살이 찌는 게 내 몸을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였다니 좀 억울하지 않나요?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저자는 완전 무결한 식단을 제안합니다. 고기는 목초를 먹고 자란 소고기나 양고기가 좋아요. 지방 비율이 좋고 독소가 적거든요. 채소는 브로콜리, 아보카도, 시금치 같은 것들을 추천해요. 반대로 피해야 할 건 설탕, 글루텐이 든 밀가루, 그리고 식물성 기름이에요. 식용유나 마가린 같은 가공된 지방이 몸에 염증부를 지른다고 표현해요. 아,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과일 좋아하시죠? 저도 다이어트 할 때 과일 많이 먹었는데 이 책에서는 과일도 조심하라고 해요. 과당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바뀌기 쉽고 식욕을 자극하거든요. 특히 저녁에 먹는 과일은 최악이래요.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는 괜찮지만 당도가 높은 과일은 디저트, 즉 사탕처럼 생각하고 아주 가끔만 먹어야 한다고 해요.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잠이에요.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식욕 호르몬이 날뛰거든요. 저자는 꿀잠을 자는 팁으로 자기 전 생꿀 한 스푼이나 MCT 오일을 조금 먹으라고 해요. 자는 동안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혈당이 떨어져 깨는 걸 막아준대요. 그리고 방을 완전히 깜깜하게 만드는 암막 커튼은 필수고요. 저도 이거 따라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진짜 개운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 남성보다 호르몬 변화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방탄커피만 마시다가 생리불순이 올 수도 있어요.
저자는 여성의 경우 아침에 단백질을 조금 추가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녁에 탄수화물을 좀 더 먹어주는 탄수화물 리피딩을 권해요. 고구마나 단호박 같은 질 좋은 탄수화물로요. 너무 엄격하게 지방만 고집하지 않아도 돼요. 내 몸의 소리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제 남자친구는 제가 처음에 커피에 버터 넣어 먹을 때 진짜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데이트할 때 파스타 못 먹는다고 투덜거리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살이 빠지고 피부가 좋아지니까 자기도 따라하더라고요. 외식할 때는 튀김옷 입은 것 말고 구운 고기나 회를 선택하고 드레싱은 따로 달라고 해서 올리브 오일을 뿌려 먹었어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까다로워 보여도 내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하다 보면 가끔 빵이 미치게 먹고 싶을 때가 있죠. 저도 그래요. 그럴 땐 그냥 드세요. 대신 자책하지 마세요. 아, 내가 먹은 빵 때문에 지금 내 몸이 좀 붓고 피곤하구나 라고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 끼니에 다시 방탄커피나 채소를 듬뿍 먹어서 독소를 배출하면 돼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방향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운동은요? 매일 1시간씩 뛰어야 할까요? 아니요. 저자는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서 노화를 촉진한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15분에서 20분 정도 숨이 턱끝까지 찰 정도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래요. 바쁜 우리에게 딱이지 않나요? 운동 덜하고 살 뺀다니 이보다 좋은 뉴스가 어디 있어요? 식단으로 부족한 부분은 영양제로 채워주면 좋아요. 저자는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2 같은 것들을 추천해요. 특히 현대인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쉽거든요. 잠자기 전에 마그네슘을 먹으면 근육이 이완되고 수면질이 좋아져요. 이건 약이 아니라 내 몸을 최적화하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식단을 하고 나서 10kg 감량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브레인 포그가 사라진 게 제일 좋았어요. 점심 먹고 나면 졸리고 멍하던 게 없어지니까 하루가 훨씬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감정 기복도 줄어들어서 남자친구랑 싸우는 일도 줄었고요. 내 몸의 에너지를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게 진짜 변화인 것 같아요. 자, 정리해볼게요. 첫째, 아침엔 방탄커피로 지방 대사를 켜라. 둘째, 가공식품과 곰팡이 독소가 의심되는 곡물을 피하라. 셋째, 양질의 지방과 목초고기, 채소를 배부르게 먹어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장 내일 아침 믹스커피 대신 버터 한 조각 넣은 블랙커피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혹시 지방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거 아니야? 걱정되시나요? 저자는 건강한 지방 섭취는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염증을 낮춘다고 말해요.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 정기적인 혈액 검사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방을 악마화했던 과거의 상식에서 벗어나야 진짜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가 괴로운 싸움이 아니라 내 몸을 알아가는 즐거운 실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배고픔에 떨지 말고 맛있는 버터와 고기를 즐기면서 건강해지세요. 제가 해냈으니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최강의 식사로 나를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일 아침 방탄커피 한 잔 꼭 실천해보세요. 안녕!